안녕하세요. 요즘 생성형 AI 정말 대단하죠? 근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. 특히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다룰 때 큰 고민을 안겨주거든요. 만약에 우리 회사의 핵심 코드나 재무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도 있다면요?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프라이빗 AI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클라우드 AI가 가진 딜레마를 짚어보고 왜 프라이빗 AI가 필요한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상자 속 AI라는 아주 재미있는 해결책을 살펴본 다음 그 기술적인 내용과 실제 이점, 그리고 이게 가져올 미래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클라우드 AI 정말 강력하고 편리하죠. 하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지켜야 하는 이 현실,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클라우드 AI의 딜레마입니다. 바로 이 질문, 이게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에요. 우리가 AI를 쓰려고 넘겨주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, 정말 외부 유출로부터 100%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어떤 조직이든 가장 소중한 자산은 결국 데이터잖아요. 예를 들어 소스 코드, 고객 명단, 아직 발표 안 한 신제품 연구자료 같은 거요. 이런 걸 외부에서 서버로 보낸다? 이건 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.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, 단순히 해킹이나 유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.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데이터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.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 서비스도 갑자기 멈춰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기도 했잖아요. 한마디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100% 믿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런 불안감과 위험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다른, 완전히 새로운 AI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 구체적인 수요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어떤 곳들일까요? 금융, 국방, 정부기관처럼 보안이 생명인 곳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R&D 연구소나 제약회사 같이 지적 재산 하나하나가 회사의 미래인 곳들. 이런 곳들에게 클라우드 AI는 사실 너무 위험한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클라우드 AI랑 프라이빗 AI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우선 보안. 프라이빗 AI는 아예 외부 인터넷이랑 끊어버리는 에어갭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. 데이터 셀 틈이 없는 거죠. 성능은 어떨까요? 인터넷 속도가 느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냥 내 옆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응하니까요. 비용도요? 클라우드처럼 얼마나 쓸지 몰라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. 딱 정해진 비용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바로 통제권입니다. 우리 데이터를 온전히 우리가 통제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데이터 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슬슬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저는 이걸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비유, 상자 속 AI라고 부르고 싶네요. 온프레미스 AI.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인터넷 연결 없이 우리 회사 건물 안, 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AI 시스템. 바로 그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작게 만들어서 그냥 사무실 한쪽에 둘 수 있는 캐비넷 하나에 다 담아버린 거예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한 현실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. AI 계산을 위한 초고성능 GPU 서버는 물론이고 뜨거운 열을 식혀줄 냉각장치,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한 UPS, 그리고 자물쇠 같은 물리적인 보안장치까지 필요한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에 다 들어있는 올인원 솔루션인 셈이죠. 그럼 이제 이쯤에서 그 상자를 한번 열어봐야겠죠. 도대체 안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 모든 게 가능한 건지 AI 요새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. AI 칩은 거의 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지금 엔비디아 최신 GPU는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죠.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걸까요? 이 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안이 보입니다. 바로 AMD죠. 엔비디아의 대안 그 이상이에요.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전기도 훨씬 덜 먹고요.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 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. 게다가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ROXM도 이젠 충분히 쓸만해졌거든요. 이건 그냥 기술 선택이 아니라 비용, 효율, 시간을 모두 잡는 아주 똑똑한 비즈니스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괜히 요새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죠? 보안이 정말 철저합니다. 캐비넷 자체를 잠그는 물리적인 보안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네트워크,
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꽁꽁 암호화하는 것까지, 심지어 ISMS-P나 ISO 2701 같은 까다로운 국제 정보 보호 인증 기준까지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. 이 정도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겠죠? 자,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뭘까요? 이 온프레미스 방식이 가져다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점들을 이번에는 돈과 생산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요. 비싼 성능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것보다 총 비용이 무려 60%나 저렴해집니다.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. 만약 개발자 한 명 한 명에게 비싼 DGX 서버를 사주는 것과 비교하면요. 비용 절감 효과가 최대 78%까지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중앙에서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으니까요. 이건 단순히 돈 아끼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. 개발팀의 업무 효율이 말 그대로 폭발해요. 코드 짜는 속도는 40% 빨라지고 버그는 25% 줄어들고 지루한 문서 작업 시간은 60%나 단축됩니다. 하드웨어 투자가 어떻게 팀의 성과로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지금까지 본 구체적인 기술을 넘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의미를 갖는지 AI 주권이라는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! 이게 온프레미스의 AI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AI 서비스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데이터 주권으로 통합니다. 앞으로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우리 데이터를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그 능력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.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AI가 물이나 전기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누구나 쓰는 공공재 같은 서비스 위에 지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만의 단단한 자산 위에 세우시겠습니까?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.